안녕하세요. 저는 제 명의의 개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자영업자입니다. 지금은 그나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어설프게나마 사장님 행세를 하고 있기는 했지만 초반에는 자리 잡는 게 결코 쉽지 않아 마음고생도 적지 않게 했습니다. 그럴 때 역시 항상 제 곁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주었던 건 제 남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 전부터 그리고 결혼해서 부부로 살아오는 동안 항상 한결같이 제 편이 되어주고 저같이 모자란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남편에게는 항상 고마운 마음입니다. 남편은 저와 비슷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훨씬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면이 강한 사람입니다. 과거 유년 시절부터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말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사연을 들려드리려 온 것도 그러한 남편의 유년 시절과 아주 연관이 없지는 않습니다. 집안마다 각각 트러블메이커가 존재하기 마련이죠. 저희 가정의 경우에는 남편의 친어머니, 즉 제게는 시어머니가 되는 사람의 문제가 적지 않았습니다. 말이 시어머니이고 남편의 친어머니이지 사실상 남편에게 부모로서 해준 것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사람입니다. 해준 게 없는 정도면 그나마 다행이죠. 남편의 가족들 어느 누구 하나 그 사람에게 원망의 마음을 가지지 않은 이가 없을 정도로 제 배로 낳은 자식들에게까지도 원망의 대상이 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시어머니는 심각한 수준의 사치와 허영을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그저 곱상한 얼굴에 화사하게 잘 꾸민 고운 신부 얻은 줄 알았던 시아버지 입장에서야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 셈이었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전선에 뛰어든 일 한 번 없이 선봐서 곧장 시아버지와 결혼해 가정주부 생활을 시작한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살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둘째로 치더라도 가정주부로서 당연히 건사해야 할 가정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신혼 초부터 집안 살림은 내팽개 치다시피 하면서 시아버지 회사 나가 일하는 동안 집 지키고 있는 날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결혼한 유부녀임에도 그 나이 또래 아가씨들보다 더 놀러 다니기를 좋아했으니 집안꼴 엉망되는 것은 시가 문제였죠. 시아버지도 처음에는 그저 소가리만 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감당하려고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집안 나몰라라 하고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 펑펑 쓰면서 나다니게 바빴던 시어머니와 자식을 셋이나 보았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셋이나 생겼는데도 아내로서 부모로서 해야 할 도리는 저버린 채 자신의 욕망만 채우려 드는 사람을 언제까지 눈 감고 봐주기는 어려운 일이었겠죠. 제 배아파 낳은 자식들까지 귀찮은 존재로 여기며 어머니로서 양육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까지 넘길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래도 어떻게든 사람 고쳐서 같이 살아보겠다고 수년을 더 고생하셨지만 결국 두 사람은 자식들 성인이 되기도 전에 갈라서고 마셨다고 합니다. 제 남편이 30대 후반 다소 늦은 나이에 저와 결혼을 결심한 건 역시 그런 부모님의 가정 불화를 겪으면서 결혼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아서였을 거예요. 남편은 삼형제 중 막내입니다. 남편 태어나고부터는 사실상 부모님 관계가 파탄난 거나 다름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만큼 쉽게 이혼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다 보니 그야말로 꾸역꾸역 억지로 죽지 못해 같이 살던 시기였겠죠.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한 번을 본 기억이 없었을 겁니다. 실제로도 어린 자식들 앞에서 친모와 싸우는 등 못 볼 꼴 많이 보였다고 시아버지가 지금도 당신의 아들들, 특히 막내인 저희 남편에게 많이 미안해하시곤 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살기가 힘이 들어도 새끼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그때는 나도 직장에서 지고 돌아오보면 여자가 새끼들 내팽개치고 어디로 가는지 코빼기도 보이질 않고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해서 꼬질꼬질 아빠만 기다리고 있는 주선이 저놈 꼴 보면 열불이 나서 가슴에 불이라도 지른 것 같아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도 내가 잘못했지. 다 내 죄야. 내 잘못이지. 지금도 약주 한 잔씩 하시면 이렇게 지난날에 당신 탓을 하시면서 절 붙잡고 하소연을 하시곤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요.
잘못이라면 친자식 낳아놓고도 살뜰히 한번 돌봐줄 생각 않고 남편 월급만 축내며 형편에 맞지도 않은 사치와 허영으로 가정을 불행의 구렁텅이에 밀어넣었던 남편 친모 쪽의 잘못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 사람도 어머니랍시고 저한테 나쁜 말도 참아하지 못하고 그저 속으로 꾹 눌러 참고만 살아온 남편의 지난 평생이 참 가엾고 안타까웠습니다. 저희 두 사람 연애 기간이 짧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결혼 전에 이미 저희 친정이나 시댁 식구들이나 진작 안면을 익히고 종종 함께 식사 자리도 가졌어요. 결혼 전부터 가깝게 지내면서 양가 어르신 모두 저희의 결혼을 기정사실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김서방이야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믿음직한 사위감이지. 김서방만 보면야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사돈 되시는 분들 성품도 그렇고 그 형님들을 봐도 그렇고 그치만 엄마는 아무래도 그 시어머니 되는 자리가 영 마음에 걸려서 벌써 이혼해서 나가신 지 20년도 더 된 분인데 걱정할 일이야 있겠어? 걱정하시는 친정 부모님을 항상 이런 식으로 안심시켜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남편하고 만나면서 구체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왔던 시점까지도 저는 한 번도 남편의 친어머니를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제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요.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야 남편 될 사람 어미한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걱정이 어떻게 안 되시겠어. 그래도 그 여자가 마지막 남은 양심이라는 건 있는 건지 나랑 살면서 그렇게 집안 살림 거덜내고 애들 나몰라라 하긴 했어도 이혼한 이후에는 나타나서 문제 일으킨 적 없다. 나도 이혼 도장 찍고 나서는 그 여자 어떻게 사는지 소식에 관심조차 둔 적 없고 그렇게 없는 사람으로 산 지 세월이 벌써 20년인데 설마 이제 와서 나타나서 분탕질 일이 있겠어? 혹여나 그런 일이 생긴다 한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새끼들 건드리지 못하게 할 테니 걱정 마라. 저희 시아버지 이혼 후로 홀로 아들들 건사하시면서 재혼도 하지 않으시고 평생 자식들만 바라보셨던 분이십니다. 자식들에게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어머니라 부르기도 민망한 사람을 친어머니로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평생 시달려 사셨고 며느리인 제 두 형님과 제게는 형편없는 시어머니 자리 만들었다며 항상 미안해하셨던 분이셨어요. 남편도 그렇고 위에 아주버님 두 분도 그렇고 워낙 성정이 점잖으신 분들이라 그런지 아버지 고생을 알아주고 아버지를 살뜰히 살피는 착한 아들들이었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던 시아버지한테 앞으로는 마음의 짐 좀 내려놓으시고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잘해드려야지 그 생각만 했지 사실 시어머니 자리에 대한 생각은 많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시아버지 말씀대로 이 가족에게 벌써 수십 년간 남보다도 못한 사람이 된 지 오래였고 어차피 얼굴 볼 일도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신경 써야 하나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 전에 아주버님과 형님들이 저희 부부만 따로 불러내서 이러시더라고요. 실은 우리 결혼할 때 무슨 염치인지는 몰라도 친모라는 사람이 연락해 온 적이 있어요. 저 역시 깜짝 놀랐지만 남편도 적지 않게 놀란 것 같았습니다. 들어보니 다른 식구들 걱정할까 싶어 아버지나 막내인 남편에게는 그동안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막내 결혼을 앞두고 혹시나 싶은 마음에 걱정되어 아주버님 부부끼리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들도 자기들한테만 친모가 연락을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신 것 같더라고요. 하나도 아니고 앞서 결혼한 자식 둘 모두 혼사를 앞두고 그런 일을 겪었다 보니 저희 부부에게도 같은 일이 생길까 걱정스러워 고민 끝에 먼저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엄마가 먼저 연락을 했다고? 남편 입장에서는 어린 시절 이혼해 나간 이후로 소식도 들을 수 없었던 친모가 나타났다고 하니 그건 그거대로 혼란스러웠겠죠. 하지만 그렇게 얼떨떨해하면서도 어머니가 연락을 했다는 말에 동요하는 남편을 보고 아주버님들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선이 너 혹여라도 마음 약해져서 그 여자가 연락한다고 받아주고 그럴 생각 마라. 자식 내팽개치고 부모 노릇 한 번 한 적 없는 사람이 무슨 염치로 이제 와서 연락을 하며 또 그 연락이 순수한 의도로 하는 게 아닌 것쯤은 너도 충분히 짐작을 하겠지? 그리고 재수 씨 입장에서도 얼마나 날벼락이냐? 설마 아니 자식 결혼한다고 뭐 하나 보태주겠다고 연락할 사람이야? 해준 거 아무것도 없는 부모인 주제에 그래도 부모라고 내 아들이랑 결혼하니까 뭐라도 하나 내놓으라고
그렇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나타난 걸 텐데 재수 씨가 뭘 잘못해서 그런 취급까지 받아야겠어? 친모에 대한 두 아주버님의 반응은 그렇게 싸늘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야 아직 어릴 때 친어머니가 쫓겨나다시피 이혼당해 집을 떠나게 되었다지만 부모가 이혼하는 그 당시에도 어느 정도 상황 돌아가는 걸 알고 있었던 두 형님은 친모에 대한 원망이 더욱 컸겠죠. 특히나 장남인 첫째 아주버니 같은 경우에는 학교 졸업하고 취업하자마자 연락해서는 돈 요구를 하길래 아주 매몰차게 끊어버렸다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자식 키우는데 10원 한 장 보태준 적 없으면서 내가 무슨 염치로 나타나서 돈 달라는 소리를 하냐고 거절을 하니까 몇 년 만에 연락한 자식한테 입에 담지도 못할 더러운 욕지거리를 하더라. 낳아준 은혜도 모르는 놈 어쩌고 하는데 저 인간은 죽을 때까지 개과천선할 일 없겠구나 싶더라. 그러니까 재수씨 괜히 시어머니라고 혹시나 연락 와도 절대로 받아주지 말고 숨기지 말고 주선이한테도 우리한테도 꼭 얘기해요. 주선이 너도 재수씨 고생시키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마음 단단히 먹고. 그렇게 아주버님과 형님들께 신신당부를 듣고 남편과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심란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면서 벌써부터 제 앞에서 침통하게 죄인처럼 굴고 있는 남편을 보니 속이 더 갑갑해졌습니다. 시모 자리가 마음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었겠지만 애초에 남편 하나 믿고 시작한 결혼이었어요. 그게 제 결심을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 역시 아주버님들과 마찬가지로 그간 시어머니와 연 끊고 사는 것과 다름없었고요. 저 사람이 말은 하지 않아도 일찍 원치 않게 어머니와 헤어지게 되면서 어머니의 부재에 대한 빈자리를 컴플렉스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때문에 저를 힘들고 곤란하게 만들 만큼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나도 취업한 지 얼마 안 되고 나서 어머니한테 연락 받은 적이 한 번 있었어. 이혼하고 나가서 한 번도 못 본 어머니 연락을 받고 나니 나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졌나 봐. 여자 혼자 사는 거 힘들다고 요새 여기저기 아픈 곳도 많은데 자식이 셋이나 되는데도 얼굴 한번 보지를 못한다고 서러운 티를 있는 대로 내는데 도무지 모른 척할 수가 없더라고. 그렇게 시아버지와 아주버님들도 모르게 친모와 연락을 몇 번 주고받았고 아니나 다를까 혼자서는 자기 병원비도 빠듯하다며 우는 소리를 하는 자기 모친을 끝내 외면하지 못하고 그달치 월급을 죄다 붙여줬다고 하더군요. 걱정되는 마음에 연락도 않고 모친 산다는 곳에 가봤더니 벌써 다른 남자랑 살림 차리고 살고 있더랍니다. 게다가 먹고 죽을 돈도 없어서 병원도 못 가겠다고 우긴 소리 했던 것과는 달리 바닥에 치이는 게 명품이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자기 사치 부리겠다고 10수년 만에 만난 막내 아들 바보 취급하면서 홀랑 뜯어냈다는 겁니다. 내가 모르면 몰랐지. 그 꼴을 보고 그만 눈이 확 돌아서는. 우리 아버지는 어미도 나 몰라라고 버리고 나간 아들 셋 어떻게든 혼자서 잘 키워보겠다며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느라 고생하시는데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며 정말 소리를 있는 대로 다 질렀지. 그랬더니 어디서 감히 엄마 앞에서 큰 소리를 내냐고. 네 아버지가 이렇게 가르치냐며 오히려 자기가 큰 소리를 떵떵 치더라고. 그걸 보니까 나도 그만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버림받는 거라면서 일부러 그 여자 상처 줄 수 있는 말이라는 말은 다 골라서 내뱉고 대판 싸우고 그러고 나서는 일적 연락 안 했어. 가족들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그 사실을 끌어안고 마음고생했을 남편을 생각하니 다시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 두 번 다시 그 여자한테 안이 돌려. 나 혼자 그 꼴 봤으면 됐지. 너까지 그 고생 절대 안 시키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상처받은 눈을 한 남편이 과연 혈육의 정을 완전히 떼어버릴 수 있을지 그건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어미 노릇 못한 시모 챙기겠다고 제게 소홀한 사람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과거에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닐 테니까요. 어찌 되었든 저는 그 사람이 더는 자기 모친 때문에 마음고생하지 않고 살았으면 싶었어요. 부디 그 시모라는 여자가 또다시 염치도 없이 셋째 아들에게까지 마술을 뻗어오지 않았으면 그것만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요행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세상에 구하라. 우리 주선이가 여자 보는 눈은 있구나. 도대체 어떻게 한 건지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 로비에 제 시어머니 될 사람이라면서 벌써 몇 시간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는 여자가 있다더군요. 허겁지겁 내려와 봤더니 전신을 명품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여자가 처음 보는 제게 두 팔을 벌리며 반갑게 다가오더군요. 그게 바로 내 남편을 평생을 괴롭게 했던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색조 화장을 얼마나 진하게 하고 왔는지 며칠 후 신부가 될 사람이 저인지 저 여자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지경이었죠. 형님 부부에게 미리 경고를 듣지 않았더라면 정말 까무러치게 놀랐을 거예요. 내려오면서 미리 남편에게 연락을 해두었기에 얼마 지나지 않아 불이 나게 저희 회사 로비로 남편이 들어섰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내가 내 새끼 얼굴이나 한번 볼 수 있었겠니? 내가 오죽하면 이랬겠어. 세상 불쌍한 척하며 남편 보자마자 우는 소리를 하는 시모를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간의 사연을 모른다면 순간 동정심이 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러기엔 제가 미리 들어둔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남편의 얼굴은 제 앞에서 못 볼 꼴을 보였다는 생각에 이미 수치심으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형들 결혼할 때 그만큼 당해놓고도 정신을 못 차려요? 당장 나와요. 당장 나오라고요. 그렇게 간신히 시모를 끌고 회사 근처 카페로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단박에 저를 올려보내려는 남편이었지만 어찌되었든 시모는 시모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저나 남편 뜯어먹을 생각이라면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인연을 끊어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시모의 태도가 순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랑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네가 나한테 얼마나 친절히 칠지를 뻔히 알고 있는데 설마 또 너보고 돈 해달라고 찾아왔겠어? 나 너희한테 절대로 돈 달라는 소리 안 할게. 나도 이제 늙었나 봐. 이 나이 먹고 그동안 옳게 살아오지를 못해서 자식 낳아놓고도 내 새끼들 얼굴 한번 볼 수가 없고 나 뭐 대단한 거 팔아서 너희들 찾아온 거 아니야. 그냥 가끔가다 얼굴만 한 번씩 보여줘. 지금 하는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나타나자마자 돈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만큼은 그래도 다행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시모가 예전처럼 뻔뻔하게 굴었더라면 남편이 시모에게 정 떼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역시 또 다른 상처가 되어 남편을 아프게 할까봐 제 입장에서는 그게 더 걱정이었거든요. 남편 역시 다른 거 바라지 않고 자식 얼굴 보고 싶어 찾아왔다는 말에는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제 앞에서 시모 문제를 속 썩게 만들지 않겠다며 호언장담을 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저 사람한테는 친어머니잖아요. 물론 그간 한 행실이 있으니 절대 탐탁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반성하고 내 남편 힘들게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배우자로서 마냥 어머니와 연 끊으라 요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드물게나마 시모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아주버님들 알았다가는 정말 대판 난리가 날 일이니 물론 저희 결혼식에 초대하거나 하는 일은 없었지만 저희 결혼식 날 찍었던 단체 사진 한 장은 시모에게도 보내주었습니다. 남편 역시 저를 볼라치 없어하면서도 굳이 그걸 막지 않는 걸로 봐서는 자주 얼굴 보지는 않더라도 이 정도의 연락은 이어나가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닌 척하기는 해도 어릴 적부터 어머니 사랑 받지 못하고 자라나며 조금은 애정결핍이 있다는 걸 모르지 않은 저였기에 이렇게나마 남편의 지난날 상처가 조금이라도 달래질 수 있기를 바랐어요. 시모 입장에서는 애초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지 제가 결혼식 사진 보내주니까 신랑 신부가 훤하니 너무 보기 좋다며 반색을 하고는 제 쪽에 여러 번 연락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거 적당히 쳐내면서 가끔 안부 문자 정도는 답장을 했고요. 여전히 남편은 좀 어려운지 남편 쪽보다는 제게 연락하는 빈도수가 더 잦았습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 더 그렇겠지 생각했죠. 그 무렵에는 저도 회사 생활 정리하고 이제 제 가게 열어서 운영해보려고 이리저리 알아보는 중이었어요. 남편과 결혼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일이었고 결혼하면서 제 오랜 직장생활 정리하고 모아둔 자금으로 가게 자리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벌써 몇 년 동안 준비해왔던 일이었기에 대강의 사업 계획도 준비되어 있었고 가게 자리도 거의 확정이 나 있는 상태였어요. 여전히 바쁘기는 했지만 적어도
회사 출근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보다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뜸 시모가 이렇게 연락을 해왔을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 회사 관뒀니? 처음 제 앞에 등장할 때도 그렇더니 제 일신에 대한 일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회사 퇴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렇게 물어보니 혹시 내 뒷조사를 하나 하는 의심까지 들 지경이었어요.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나는 밥이나 같이 먹자 싶어서 너희 회사 앞으로 가봤더니 네가 벌써 퇴사하고 없다는 거야. 가끔 연락을 받아주기는 했어도 서로 얼굴 보고 식사할 만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려고 했다 한들 제 남편이 그걸 허락할 리는 없었어요. 돈 문제 일으키지 않겠다고 하고 자식이 너무 그리워서 얼굴 보고 싶다고 연락했다고 해서 그 드문 연락이나마 허락해준 남편이었습니다. 애초에 처음 만나서 단판짓던 그 자리에서도 남편은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어요. 지금 하는 말이 정말 진심이어서 하는 말인지 또 어떻게 자식한테 한몫 뜯어내겠다고 밑밥 까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예전처럼 무르게 당해줄 거라고 생각하면 단단히 착각한 겁니다. 한 번만 더 돈 필요하느니 우는 소리 했다간 그땐 두 번 다시 볼 일 없어요. 난 한 번을 부모 노릇 안 한 당신한테 자식돌이할 생각 없으니까 행여나 그런 걸로 나나 이 사람 귀찮게 만들면 그때는 나 진짜 가만 안 있어요. 그러고 나와서 남편이 절대로 자기 없이 혼자 만날 생각 말라며 갑자기 나타나도 그 즉시 자기한테 연락하라고 신신당부를 해둔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시모라면 야멸차게 느껴질 행동이었겠지만 사실 가족이라 부르기도 애매한 상태이다 보니 저도 그 사람 말 그대로 따랐고요. 제가 결혼 사진 한번 보내주고 나니까 어떻게 다리 뻗을고 생겼다고 생각했는지 몇 번 전화 와서 여자 혼자 사는 거 너무 외롭다느니 이럴 때 자식이라도 있으면 좀 덜 힘들 텐데 이런 소리 몇 번 하길래 전화 통화는 일부러 더 안 받았습니다. 저도 그런 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애초에 스스로를 그렇게 외롭게 만든 건 그 사람인데 왜 제가 그런 푸념까지 들어줘야 하는지. 함부로 흥청망청 살면서 멋대로 나다니는 동안 내 남편이 상처받았던 거 생각하면 그 여자 징징대는 것까지 받아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무슨 부족한 며느리 잡는 시어머니라도 된다는 듯이 그 여자가 저를 고가워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요새 세상에 결혼해도 여자가 일을 해야지. 추선이게 혼자 벌어서 생계를 책임진다고 하면 내 아들이 얼마나 수고스럽겠어? 그 아들 생각 제일 안 하는 게 당신이면서 무슨 제가 자기 아들 기둥이라도 뽑아먹는 악처라도 된 듯이 얘기하는 꼴이 기가 찼습니다. 그동안 살살 제 눈치 봐가며 직접적으로 돈 얘기 꺼내지는 않았어도 여자 혼자 지내기 험하다, 살림살이 늘 부족하다 하면서 징징거리는 소리내고 은근히 돈 바라는 거 눈치채지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참,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뻔뻔하니까 자식들 나 몰라라 버려놓고도 뒤늦게 나타나서 빌붙으려 들 수 있는 거구나 싶었죠. 그런데 감히 저를 자기 같은 인간이랑 동급 취급을 해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싸늘해졌습니다. 그건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 일이죠. 솔직히 제가 어머니한테 왜 이런 소리 들어야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저도 저지만 그 사람이 이 말 들으면 너무 불쾌할 것 같네요. 뭐? 너 설마 우리 주선이한테 쪼르르 가서 일러 바칠 생각은 아니지? 글쎄요. 제가 그런 소리 안 하려고 해도 제 남편이 제가 어머니한테 무슨 소리 듣고 다니는지 워낙 궁금해해서 말이죠. 그러고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도대체 내가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여자한테 왜 이따위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순간 열이 확 오르더라고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최소한 불안한 마음은 없었어요. 한 번만 더 우리 예전처럼 등쳐먹으려 했다가는 바로 인연 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던 남편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마 남편이 오늘 제가 시모한테 당한 꼴을 들으면 곧장 그나마 이어가던 연락이나마 모조리 끊어버릴 것이 분명한 남편이었어요. 어차피 저 여자가 저희한테 뭘 할 수 있겠어요. 돈 달라고 해봤자 돈 안 주면 그만이고 저 여자 폐악 부린 소식 들으면 내 남편 속만 더 썩어 들어갈 것 같아서 어차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노인의 손바닥에 놀아나 주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고 한기로 흘리고 넘어갔습니다. 그러고 보면 앞에 두 아주버니한테 대하는 태도와 저희 남편한테 대하는 태도가 다른 시모였어요. 아무래도 자기한테 정을 떼고 진절머리를 치는 큰아들과 작은아들과는 달리 조금 더 어릴 때 헤어진 막내 아들이다 보니 위에 두 아들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휘두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겠죠. 실제로 두 아들들 취업했을 때와는 달리 저희 남편 취업했을 때는 불쌍한 척하면서 살살 구슬려 잠깐이기는 하지만 아들 월급 봉투도 통째로 빼앗아 그걸로 사치도 부려보기도 하고, 아마 위에 두 아들들보다는 남편에게 무르게 구는 막내 아들을 보고 이번에도 잘 구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주버님들에게 무슨 맡겨놓은 거라도 있는 것처럼 내 아들 데려가니 그 값을 치러라 이따위 소리 하지는 못하고 방법을 조금 바꿔 불쌍한 어미 행세를 했던 거였겠죠. 그렇게 몇 번 비위 맞춰주면 마음 여려져서 지갑이 열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막내 며느리보다도 연락 안 받아주고 냉랭하게 구는 막내 아들을 보면서 이게 장가가고 나서는 여자한테 꽉 잡혀 살면서 나를 어미 취급도 안 하는구나. 그렇게 염치도 없이 저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봤자 내 남편 건드리면 버림받는 건 그쪽이지 제가 아쉬울 쪽이 아니었으니까 저도 그렇게 마음을 대범하게 쓸 수 있었던 거겠죠. 언제든 끊어낼 수 있는 모자란 모친이니 저 행동에 조금 관대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제 인내심이 기어이 박살나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어? 여보, 여기 서랍에 넣어둔 돈 봉투 못 봤어? 왜? 없어? 제가 회사 정리하고 가게 열 준비 중이었다는 말씀은 드렸죠. 애초에 누구 도움 안 받고 제 힘으로 제 가게 열려고 고생해가며 오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퇴사하고 새 출발한다는데 저희 친정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런 딸이 혼자 애쓰는 게 영 딱해 보이셨나 봐요. 엄마, 나 지금 바뀐데? 엄마가 네 서랍 안에 현금 500만 원 해서 넣어놨어. 뭐? 엄마가 그 큰 돈이 어디서 나서? 엄마 아빠가 그럼 내 새끼 가게 연다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줄 알았어? 저희 엄마가 저희 부부 둘 다 직장 생활하고 맞벌이 할 때 모자란 딸 자식이 밥이나 제대로 챙겨 먹을까 싶어 참 살뜰하게도 챙겨주셨거든요. 저녁으로 남편이랑 나누어 먹으라고 기껏 땀 뻘뻘 흘리며 반찬 잔뜩 해다가 그나마도 사위 부담스러워할까봐 저희한테는 말도 안 하시고 현관문 문고리에다가 반찬만 걸어놓고 쫓기듯 돌아가시길 여러 번이었습니다. 장모님, 여기까지 오셔서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제가 비밀번호 알려드렸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독립해서 나간 딸 부분의 문 멋대로 함부로 따고 들어오면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진작 저보다 남편이 먼저 저희 집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알려드렸는데 저희 허락 없이는 한 번도 안 들어오시던 친정어머니가 저 돈 해주겠다고 처음으로 들어오셨던 겁니다. 사정은 짐작이 갔습니다. 얼마 전부터 저 도와주고 싶다는 얘기를 꺼내시기에 제가 딱 잘라 거절했었거든요. 그래도 부모가 집에 넣어준 현금 봉투까지는 거절하지는 못하겠지 싶어 그러셨을 거 생각하면 감사하기도 하고 참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가게에 보탰어. 그거 얼마 되지도 않아. 엄마, 고마워 엄마. 그렇게 감사함에 울먹이며 받아둔 봉투였습니다. 분명 그 자리에 있는 걸 확인을 했는데 단 두 식구 사는 집에서 돈 봉투가 감쪽같이 없어졌으니 도둑이 든 게 틀림없다 확신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불이 나게 달려가 확인해본 CCTV에 찍힌 인물은 아주 낯이 익었습니다. 네, 호시탐탐 저희 부부 뜯어먹을 생각에 혈안이던 바로 그 시모였으니까요. 분해서 어쩔 줄 몰라하는 남편 달래 화면을 며칠 더 앞으로 돌려보았습니다. 그 여자 행실이야 놀랍지 않았지만 대체 무슨 수로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건지 확인해야 했어요. 그러다 웬 허리 굽은 온통 검은색 범벅인 남자가 저희 현관 근처에 작은 몰래카메라를 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부 비밀번호 찍는 게 바로 저 소름 끼치는 몰카에 다 담긴 거겠죠. 어떻게 이런 짓을... 제정신이면 어떻게 이래? 이하 동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제 새끼 집 앞에 몰카까지 설치해 자식 집을 털 수가 있습니까? 내 집에 현금 500 든 봉투가 있는 건 어찌 알았는지 그건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저 범죄자가 누군지 몰라도 시모와 연루된 건 말할 것도 없으니 저 미행시켜 저희 친정엄마와의 대화 내용까지 주워들었겠죠. 그러고 보면 처음 제 회사 찾아왔을 저 막 회사 관뒀을 때나 그간 의심스러운 정황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부 앞에서는 오만 불쌍한 척 다해가며 얼굴만 보여달라더니 뒤에서는 아들 며느리한테 사랑까지 붙여 돈 뜯어낼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떤 돈인데? 당장 우리 장모님 돈 못 내라? 답지 않게 이성을 잃고 제 친모에게 달려드는 아들을 보면서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코웃음 치는 시모였습니다. 얘가 왜 이래? 그건 네 처가 나한테 직접 준 돈 아니니? 뭐라고요? 철문애가 벌써부터 깜빡깜빡하나? 곧 내 생일이라고. 그동안 며느리가 돼서는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네가 내 생일 용돈을 하면 준 돈이잖아. 더 놀랄 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 여자 저 두꺼운 나작은 그야말로 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애초부터 일이 쉽게 돈 뱉어낼 거면 이 정도 스케일의 일을 치지도 않았겠죠. 예상치 못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내 집 문 따고 들어온 건 뭐라고 설명하시게요? 그것도 네가 알려준 거잖아. 나 편히 드나들라고. 이제는 아주 의기양양해져서 떵떵거리는 미친 여자였어요. 자기가 이겼다 싶었겠죠. 하지만 저라고 그 정도 준비도 않고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래요. 잘 쓰세요. 뭐? 잘 쓰시라고요. 그렇게 싸늘하게 한번 쳐다봐주고는 내 남편 끌고 그 자리 박차고 나왔습니다. CCTV상에 남자의 범죄가 찍혀있다 한들 그걸로 저 여자와 남자의 관계를 입증하긴 어렵겠죠. 제가 직접 비번 알려줬다는 말 역시 반박하려면 골치 아픈 일이 따를 테니 그 사이에 내 부모님이 열심히 모아 제게 준 돈 흥청망청 신나게 쓰고 다닐 테고요. 생각보다 순순히 물러난 저를 보고 당황한 것 같았지만 돈 500 거저 굴러온데 눈먼 여자 낯짝에 탐욕이 가득했어요. 저건 인간이 아니다. 돈 500이 문제가 아니라 저런 악기 곁에 내 남편을, 내 가족을 둘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면 어떡해? 저 미친 여자 가만 안 둬. 그게 어떤 돈인데 장모님이 피땀 흘려 버신 돈을. 흥분하지 마. 내가 다 갚아줄게. 당신 그동안 맺힌 것까지 내가 아주 제대로 갚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사람 잘못 건드렸어요. 그동안 어떻게 물은 사람들만 만나 험한 꼴 안 당하고 그 나이 처먹도록 그렇게 벌레같이 살았나 본데 좋은 시절 끝났다는 걸 제대로 알려주리라 이를 갈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한 고급 레스토랑에 문제의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며칠 전 제가 한 연락을 받고 반색을 하는 여자였어요. 철년 쉽게 끊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계속 안 보실 생각은 아니죠? 생일 챙겨드릴게요. 그게 소원이셨잖아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전신을 사치스럽게 휘감고 나타난 여자에게 경멸의 시선을 쏘았습니다. 하긴 수치를 알면 어떻게 저러고 살았겠어요? 예.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니? 나 배고픈데. 맞은편에서 당장이라도 아들이 찢어죽일 듯 노려보고 있는데도 신경도 안 쓰는 여자였습니다. 저게 저 여자 본색이겠죠. 그 꼴을 보니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티끌만큼의 안타까움이나 죄책감도 들지 않았어요. 잔치에는 사람이 많아야 분위기가 살죠. 아, 오시네요. 그렇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약속 장소로 들어섰습니다. 하나같이 표정이 더할 나위 없이 결연한 것이 이를 저도 크게 칠 분위기에 사람들을 보고 주변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밤갑게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 저를 보고 의아해하며 돌아본 그 여자 낯짝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저 사람들이 여기 왜? 야, 저기 어딜 내빼려고 잡아! 그렇게 등장한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 여자를 위협적으로 둘러싸더니 인정사정 보지 않고 그 여자 전신을 후려치기 시작했습니다. 미쳤어. 이거 나. 야 이년아, 그동안 미꾸라지처럼 잘도 빠져나갔겠다. 오늘 내년 재산 날이다. 아우, 사람 살려. 진짜 사람 하나 투상 치르듯이 패더라고요. 그렇게 신명나게 패면서도 여전히 분이 다 풀리지 않은 듯한 사람들은 지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었어요. 실컷 두들겨 맞던 여자가 바닥을 엉금엉금 기더니 이내 제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너 왜 보고만 있어? 사람이 다 죽게 생겼는데. 나 좀 살려줘. 어머나, 설마 지금 나보고 구해달라는 거야? 우리 엄마 돈 500만 원 훔쳐간 도둑년이? 주선아, 이러다 엄마 죽는다. 엄마 죽어. 여기 내 엄마가 어디 있다고?
내 아내 우리 장모님 귀한 돈 훔쳐간 도둑 주제 감히 누구 이름을 불러? 참 웃기는 여자가 방금까지 우리 돈 뜯어냈다고 입이 귀에 걸려서는 생일밥까지 얻어먹겠다고 뛰어온 여자가 우리 부부더러 살려달라고 하대요. 저건 지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기가 찼습니다. 설마 저희가 자기 맞는 꼴 보면 구해주기라도 할 줄 알았대요? 당신 처맞고 있는 꼴을 보니 속이 다 시원한데 내가 미쳤다고 말려줘? 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여길 왔겠어? 너 그러니까 그따위 쓰레기같이 살래? 남 등쳐먹는 것도 모자라서 키우지도 않는 자식 등쳐먹으려는 게 무슨 어미야. 당신 그따위 꼴 당하는 건 다 자업자득이야. 설명을 위해 며칠 전으로 돌아갑니다. 여자의 미친 짓거리를 미처 알아채기도 전 남편이 머뭇거리다 제게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실은 오늘 회사로 사람이 찾아왔었어. 그 여자가 아무래도 유부남을 건드린 모양이야. 뭐? 사실 그건 놀랍지도 않아. 나 취업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돈 뜯어냈을 때도 웬 논팽이랑 살고 있기도 했고, 그런데 그 남자한테 생활비니 뭐니 탔으면서 또 그 집 돈을 어지간히 뜯어낸 모양이야. 그걸 알고 그 남자 부인이 그 여자 죽이겠다며 나보고 행방 아는 거 있냐며 찾아왔더라고. 세상에, 내가 진짜 미치겠다. 역시 그때 그렇게 어물쩍 받아주는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말했어? 아니, 진짜 피해자 생각하면 말을 해줘야 하는데 그래도 그런 여자도 친엄마라고 내 입으로 도저히 말을 못하겠어서. 그렇게 죄책감에 머리털을 쥐어뜯던 남편이었습니다. 아마 자기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여자에 대한 마지막 인내였겠죠. 그게 사람 시켜 제 집까지 따고 들어와 장모가 준 돈 훔쳐갔을 때 마지막 남은 인내심마저 바닥난 것은 그 사람이나 저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의 사달이 나게 된 거죠. 그 여자가 염치도 없이 저나 남편에게 살려달라며 손 뻗는 와중에도 여전히 분노한 이들의 폭행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더러운 년, 가정 있는 남자 꼬여낸 것도 모자라 내 새끼 먹이고 입힐 돈까지 뜯어서 명품을 휘감고 다녀? 이 꽃뱀년아, 너 같은 건 맞아 죽어도 돼. 살려주세요, 살려줘. 내가 훔친 거 아니야. 네 남편이 갖다 준 거야. 때리려면 네 남편을 때리던가. 이 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두들겨 맞는 와중에도 주둥이만 둥둥 떠서 개소리에서 매를 버는 여자였습니다. 덕분에 더는 반항도 못할 정도로 곤죽이 되도록 얻어맞고 나자 때리는 사람들도 이만 지쳤는지 널브러진 여자한테 퇴침을 뱉었습니다. 너 도망갈 생각 마. 이제 내년 찾았겠다. 그동안 내년한테 뜯긴 거 10원짜리 동전 하나 안 놓치고 다 뜯어낼 테니까. 이 사기꾼 꽃뱀년아. 여기 들어설 때 온갖 비싼 것들로 치장했던 화려한 꼴이 언제 그랬냐는 듯 금방이라도 길바닥에 나앉아 구걸이라도 해야 할 듯한 행색이었습니다. 그 좋아하는 비싼 옷은 군데군데 찢기고 와중에 머리털도 어지간히 뽑혔는지 차림새가 초라하게 짝이 없었어요. 사람이 그만큼 얻어터져 얼굴이 퉁퉁 불어있으면 불쌍하게 느껴질 법도 한데 워낙 인간이 인간인지라 그 정도로 저희 부부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남의 귀한 돈 등쳐먹고 설마 겨우 이걸로 끝날이라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아까 오신 분들이 비슷하게 당한 사람들 목록 여러 더 가지고 있던데 자식 버리고 멋대로 나가 살면서도 어디가니 지저분하게 살았더만. 그러게 좀 똑바로 살지 그랬어요. 우리 엄마 돈 가지고 간 거 1원짜리 하나라도 빠뜨렸다가는 정말 피해자들한테 맞아서 세상 하직할 각오해요. 아직도 내가 어쩔 도리 없으니 속수무책 당해줄 말랑한 사람으로 보여? 비참하게 찌질찌질 울면서 절박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그게 뭐라고 제가 사정을 봐주겠습니까? 옆에 서 있는 남편 눈길은 저보다도 훨씬 더 차가웠습니다. 왜 이러고 살아? 이러고 사느니 차라리 죽지. 평생 앞에 나타나지 말지. 이 사람이 봐준다고 해도 앞으로 내가 안 봐줘. 짐승도 자식 등쳐먹을 생각은 안 해. 당신은 짐승한테 갖다 대기도 미안할 정도로 구제불능 쓰레기고 우리 장모님 돈 제대로 안 갚으면 그땐 당신 내 손으로 감옥에 쳐넣을 테니까 그 돈 도로 싹 토해내고 다시는 그 더러운 낯짝 내 가족들 앞에 들이밀 생각하지 마. 그렇게 마지막으로 제대로 인연을 끊어낸 남편이 제 손을 잡고 그 아수라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간 저렇게 저 여자한테 고통받으면서도 완전히 끊지는 못했던 인연을 비로소 끊어낸 남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끔찍한 여자가 저희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돈은 물론 다 받아냈어요. 주제에 어떻게 마련했는지는 몰라도 그날 그리 호되게 당했으니 살고 싶으면 토해내야 했겠죠. 경찰 조사 결과 저희 집 앞에 CCTV 설치한 남자와 심호의 연관관계를 밝혀냈습니다. 세상에, 그새 남자가 더 생긴 건 놀랍지도 않았어요. 형사사건으로 넘어가 심호는 경범죄로 처벌받았고 남자는 여러 건의 동종전과가 있어 구치소로 넘겨졌다고 했습니다. 무단 침입에 대한 건은 경찰서에서 합의 의사 있냐고 연락이 왔는데 끝내 합의해주지 않았습니다. 심호는 감옥살이까진 하진 않았지만 꽤 고초를 겪었고 와중에 예전 여러 건의 불륜으로 엮인 악연에 시달리며 사는 게 제법 고달픈 모양이었습니다. 거기다 심호 때문에 추가로 감옥살이하게 된 남자가 출소하면 어떻게 될지 그것까진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귀하게 모아주신 돈은 고스란히 잘 돌려받아 가게 개업에 유용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그 모든 폭풍 같은 일들 다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와 남편은 여전히 성실히 회사 잘 다니고 저는 가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아이도 태어나서 지금은 세 식구 오순도순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는 이런 저희 가정의 행복 함부로 깨뜨려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